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어쩌면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큰 일을 앞두고 여러모로 바쁜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제가 어리석었던 시절에 벌인 실수를 반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름의 반성문을 쓰게 된 거죠. 어쩌면 제 잘못이라 말하기 껄끄럽지만 그래도 익명의 자리를 빌려 좋은 일을 앞두고 돌다리도 두들기자는 의미에서 제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던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는 여유 있는 유년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중산층 이상은 되었던 가정 형편 속에서 저는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무남 동녀 외동딸에 부족한 것 없는 넉넉한 형편이었다 보니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이며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런 제게 아무런 고민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늘 풍요로웠던 저는 가진 것으로는 부족할 게 전혀 없었지만 그만큼 바쁘신 부모님으로 인해 혼자 외롭게 자라야만 했어요. 부모님 덕에 누리는 여유였기에 두 분이 바쁘신 걸 가지고 투정을 부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항상 바라곤 했었습니다. 집안에 아무리 많은 장난감이 있고 책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외동이라 형제도 없이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게 무척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못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말았고 빚더미에 앉아 어려워진 형편 때문에 저희는 집과 집기들을 모두 팔아 이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집, 좋은 차를 누릴 수 없었고 제가 즐겨 치던 피아노와 그 많던 물건들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죠. 어릴 적부터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제는 예전 같은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남부럽지 않던 큰 집에서 방 한 칸짜리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좁은 곳에 다 같이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철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늘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저녁 한 끼를 같이 먹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따로 방도 없이 다 같이 모여 자고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이 무척 좋았거든요. 비록 형편은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지만 저는 부모님과 좀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가난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하셨지만 구김없이 여전히 잘 지내는 제 모습을 보며 안도하셨고 부모님도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은 더 고생을 하셔야 했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사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저를 잘 키우려 노력하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며 두 분의 속을 썩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랐던 저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성공을 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성공이 가능할지는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끔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삶을 비관해 나쁜 길로 빠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 꿋꿋이 살아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조금이라도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려 교내외 대회를 빠짐없이 나가며 나름의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덕분에 내신도 좋았고 학교에서 평판도 좋아 저는 별탈 없이 학창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대입에는 역시 운이 따라야 했는지 저는 열심히 했음에도 제가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하향 지원했던 곳을 들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하면 돌파구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왕 시작한 학교 생활을 또 한번 열심히 해보기로 생각했어요. 대학생이 되니 고등학교 시절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도 중요했지만 하루빨리 돈을 벌고 제 기반을 잡고 싶었던 저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해보겠다며 여러 가지 장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알아보며 파티 소품을 파는 장사부터 간단한 음식 장사에 부업으로 붕어빵 장사까지 하며 정말 별별 장사를 다 하며 지내게 되었죠. 학생 신분으로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험이야말로 그 시절 패기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저는 누구보다 바쁜 학교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는 제 생각이 맞았는지 워낙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 결국 하나 정도는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만들었던 캐릭터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저는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들로 문구 제품을 만들고 스티커를 찍어내며 인터넷에서 소소하게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조금씩 반응이 오던 것들이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저는 정식으로 홈페이지를 내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빠지면서는 도저히 학업을 병행할 수 없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남들이 청춘 사업에 힘써들 때에 저는 진짜 사업을 위해 달려왔죠. 그러다 보니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재미들은 알지 못했지만 제게는 그런 것들보다 돈을 버는 일이 훨씬 더 흥미가 있었습니다. 흥미있는 일로 돈을 벌어서 그런지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 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의 도움까지 받으며 온 가족이 모두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제가 제 힘으로 시작해 점점 잘 되는 것을 보며 부모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이미 사업을 경험하셨던 부모님의 도움으로 저는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 2배나 걸려 대학을 졸업했고 그 후로도 꾸준히 회사를 잘 운영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 나이도 벌써 30이 다 되어 갔고 저도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되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일에만 매달린 탓에 남자친구 하나 없던 제게 결혼은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참석하게 된 동창회에서 저는 추억 속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코는 제 어린 시절 짝꿍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남자 여자를 짝짓는 게 싫어서 매일 다투고 지우개 싸움을 하곤 했었는데 앙숙으로 유명했을 만큼 티격태격하던 저희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니 기분이 참 묘했어요. 이젠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멋진 모습이 되어 나타난 이코를 보며 저도 모르게 친구를 이성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코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희는 서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그 후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억을 나누며 서로 할 얘기도 많았고 저도 오랜만에 즐거운 기분이었죠. 그러다 저희 사이가 점점 발전되어 갔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결국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코찔찔이에서 이제는 어엿한 의사가 되었다는 이코를 보며 저는 이코가 참 잘 자라주었다 싶었어요. 이코는 병원에서 저는 회사에서 둘 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저희는 바쁜 와중에도 늘 서로를 배려하며 문제없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사소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챙김받다 보니 저희는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이 식을 수가 없었어요. 바쁘고 피곤할 와중에도 저를 챙기는 기념일을 빼먹지 않는 이코를 보며 저는 늘 고마웠고 제가 받은 만큼 언제나 돌려주려 했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고 그만큼 서로에게 잘했던 저희는 보름 동안이나 보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큰 싸움 한 번 없이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저희는 늘 한마음 한뜻이었고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서로 걱정할 것 없는 안정적인 직장에 나이도 적지 않았던 저희 커플은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 이야기를 하자마자 우리는 양쪽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코가 저희 집에 부모님을 뵈러 오게 되었고, 과거 이코를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서는 참 반가워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 다음 차례는 제가 이코네 어머님께 제가 찾아가 결혼을 승낙받는 거였죠. 인사를 드리러 갈 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과거 어렸을 적에 어머님을 뵌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초면인 사이보다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품고 가 어머님 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어머님께서는 이사도 안 가셔서 어릴 적 보았던 예전 집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잊고 있었던 익숙한 냄새도 나더라고요. 과거의 향수로 인해 기분이 더 업이 된 저는 어머님께 밝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제 예상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계셨어요. 오랜만에 본 저를 반가워하지 않으셨고 내키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죠. 꼭 저 때문이 아니라도 다른 일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서 어머님의 마음을 좀 풀어보고자 제가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어쩜 어렸을 때 뵀던 모습과 똑같으세요? 나이가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래? 고맙다. 우선 밥이나 먹자. 제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신 어머님 때문에 안 그래도 불편한 식사 자리,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원래 그렇게 밥 먹을 때 깨작깨작 먹고 그러니? 네? 아니요. 반찬이 제 입에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밥을 깨작깨작 먹는 게 문제겠니? 그냥 원래 먹던 대로 먹어라. 먹다가 체할 것 같은 분위기에 한참이나 남은 밥을 다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었냐며 기분을 풀어보려 대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게 해결될 일이겠니? 그냥 좀 답답해서 그런다. 너도 내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결국 다른 대화 없이 정적만 흐르는 상태로 식사 자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차 한 잔 내어주신 어머님께 이제 결혼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에서 결혼의 결자가 나온 그 순간부터 어머님 태도가 확 바뀌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어차피 너희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니까 오늘은 내 생각 먼저 이야기하마. 솔직히 나는 이 결혼 뜯어서라도 말리고 싶다. 귀하게 키운 아들 의사 만들어 놨더니 좋은 혼사처는 자기가 다 거절하고 너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니? 너 우리 이코한테 어떤 혼사처가 들어왔는지는 알아?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해도 네가 깜짝 놀랄 거다. 그렇다고 해도 네가 그만큼 잘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너희 집 예전처럼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았잖아. 너가 무슨 이상한 사업한다는 소리는 이코에게 들었다만, 그렇다고 예전 너희 부모님께서 망하기 전과 같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말이야. 네, 어머님 말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회사 꽤 탄탄한 회사입니다. 매년 성장도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같이 협업하자고 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어요. 따로 저희 회사 물건만 생산해주고 있는 공장도 있고요.
너 시장에 코딱지만한 가게를 들어가 봐라. 거기 사장도 자기 입으로 자기 가게 설명하면 대형마트 못지않게 말한다. 아무리 들어도 기억나지 않는 회사를 가지고 무슨 탄탄하다고 나한테 말을 해. 하여튼 나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했다가 그놈의 사업도 망할까봐 그것만 걱정이 돼. 제가 열심히 회사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어머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시지 않으려고 했었고, 계속해서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집 시절만 언급하시면서 아들 걱정을 하셨어요. 제 편을 들어 설명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그렇다고 또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걱정된다 하시면서 또 결혼은 저희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대충 허락이라 받아들이고 어머님 댁을 찜찜하게 나서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님 태도에 제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어요. 그걸 남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제 기분을 달래주었죠.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는 내가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할 줄 모르셔서 그게 당황스러워서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반대라는 말은 끝까지 안 하시잖아. 아마 너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구를 데리고 왔어도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야. 오늘 있었던 일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래도 어찌되었든 앞으로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 회사가 못 믿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부모님 과거까지 들추시니까 기분은 좋지 않지. 우리 정말 더 기다렸다가 서로 다 맞추고 결혼을 해야 하나?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 좀 더 커지고 나서 하거나. 너무 신경 쓰지 말래도. 솔직히 의사나 판검사 정도 되는 자식을 둔 집에서 다들 이렇게 할 거야. 자식을 그만큼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대를 데리고 왔으면 하겠지. 근데 꼭 부모님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지. 그걸 엄마도 알고는 계실 거야. 그러니까 반대 안 하시지. 성희 너도 나중에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지. 의사 와이프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남자친구가 하는 그 말이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미래의 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감으로 느껴져서 그때는 웃고 넘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생긴 일을 웃지 못할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각각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결혼식 전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되었는지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상견례를 하는 중에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신뢰되는 말을 할까 싶어 남자친구를 불러 단단히 예비 시모의 입을 단속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자기야, 이번에 있을 상견례 때 어머님 조심히 좀 시켜. 설령 어머님께서 악의 없이 말을 한다고 해도 저번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부모님께 하시면 분위기가 좋게 흐르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야 엄마가 너를 편하게 생각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날짜 같은 거 조율하는 형식적인 만남인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 아마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 하시면서 분위기 좋게 끝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어쨌거나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잖아. 어머님께서 당신 말이라면 그래도 들은 척은 하시니까. 어머님께 기분 나쁘시지 않게 꼭 말씀드려야 해. 남자친구에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고 설마 상견례 자리까지 와서 그런 말들은 하지 않겠거니 생각했죠. 상견례 당일 안 그래도 긴장되는 자리를 어머님 때문에 한층 더 긴장한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상견례장에 먼저 도착을 했고 곧바로 남자친구가 도착하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따로 미용실을 들렸다 곧바로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넘어서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예비 시모는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지나서 도착을 하게 되었죠. 먼저들 도착하셨었네요?
하필 애들이 시간을 이때 잡아서 길이 너무 막히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얼마만이에요? 애들 어릴 적에나 만났으니까 우리가 못 본 지가 한 20년 된 거죠? 근데 두 분 관리 너무 잘하셨다. 어디 샵을 다니시길래 이렇게 늙지도 않아요? 엄마, 우선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 배들 고프실 텐데 우리 식사 먼저 하죠. 나도 여기 온다고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프네. 그렇게 우당탕 들어오신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모님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인 말을 하시며 상견례 자리를 인사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거기다 사돈이 될 저희 부모님까지 계시는 자리에 늦게 도착하고도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찬으로 식사 준비를 해놓았는데 굳이 메뉴를 더 봐야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앞에 저희 부모님을 모셔다 두고 메뉴판만 쳐다보고 있었죠.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부터 얼굴이 붉어지던 저는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옆에 계시던 엄마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아무도 못 보게 눈을 감으며 고개를 흔드시는 걸 보니 상견례로 중요한 날 그냥 넘어가자는 말 같았습니다. 저도 우선은 참고 넘기기로 했죠. 요즘에는 양식도 코스로 나오는 좋은 곳도 많이 있는데 지겹게 매일 먹는 밥을 메인으로 하는 한식당으로 상견례 장소를 하필 잡았니? 누가 이렇게 센스가 없는 거야? 우리 이코는 양식을 좋아해서 여기를 잡았을 리는 없고 성이 네가 또 고상한 척하려고 여기로 잡았구나. 요즘 부모님들도 다 입맛이 신세대인데 꼬리타분하게 한식당으로 잡으면 어떡하니? 다음부터는 네가 우리 양쪽 부모님들 입맛 맞춰서 제대로 된 식당으로 모셔라.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농담인지 아니면 정말 3살배기 애처럼 반찬 투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앞에서 계속해서 생각 없는 말을 하는 예비 시모 때문에 제가 되려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남자친구는 그게 뭐가 재미있다고 자기 엄마랑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1차로 머리가 열리게 되었죠. 두 모자가 그 상황이 재미있는지 웃고 즐기고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정식이 나왔고 예비 시모가 추가로 주문한 요리까지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견례 자리나 사돈들끼리 식사, 꼭 예의를 차리지 않더라도 불편해서 조심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반찬이나 밥도 평소 집던 양보다 적게 집고 음식도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그리고 입안이 보이지 않게 씹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하지만 개걸스럽게 먹어도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 겁니다. 코스로 나오는 한정식이다 보니 순서대로 천천히 먹다 보면 배가 부를 텐데 맨 처음 나오는 죽부터 후루룩 거리면서 순식간에 끝내더니 종업원을 불러 죽을 좀 더 가져달라고 했죠. 죽 정도야 유독 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을 좋아하시는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그 뒤로 나온 회무침이나 샐러드도 무조건 흡입하시든 먹고 나서 더 달라고 종업원을 부르더라고요. 이어진 정식은 각자 한 상씩 차려져 나왔는데 리필이 되지 않는 메인 음식을 보고 나서 종업원에게 더 달라며 진상짓을 부렸고요. 여기는 왜 번번이 배를 눌러야 한다니? 먹다가 끊기면 불편한데. 왔다. 여기요 아가씨. 이거 꼬치에 끼워진 불고기가 맛있네. 이거 리필 좀 해다 주시고 이게 장어 튀김인 건가? 이것도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말씀해주신 요리는 반찬이 아니라 요리류이다 보니 따로 리필이 불가능합니다. 더 원하신다면 추가 결제를 해서 갖다 드릴까요? 아니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주고 이게 리필이 안 된다고요? 여기 돈이 얼마인데 요거 하나 더 못 준다는 거예요? 얘 성희야, 여기 한 사람당 가격이 어떻게 되니?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이거 하나 리필이 안 돼? 엄마, 그냥 반찬만 리필해서 먹어. 정식 먹고 나서도 후식으로 계속 먹을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아휴 참나.
그러니까 내 처음부터 이런 식당 별로라고 했지. 돈은 돈대로 쓰고 배는 채우지도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나도 맛있어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돈 주고 밥을 먹으면 배는 불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먹고 있구만. 이번에는 남자친구도 진상짓을 하고 있는 예비시모가 창피하긴 했나 봅니다. 제가 나서기 전에 먼저 자기 엄마를 진정시키더라고요. 이대로 놔두면 상견례하는 내내 투덜거릴 것 같아서 제가 몰래 예비시모가 요구하던 음식을 추가 주문하게 되었죠. 추가로 주문한 메뉴가 나오고 그제서야 배를 채울 수 있어 만족스러운지 시모는 불평이 줄었고요. 그 후 식사를 마무리하고 후식을 먹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에 대해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시작하자마자 예비시모가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들 자랑을 주저리 늘어놓더군요. 처음 성희가 이코를 데려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어린 시절에 아이로만 보던 친구가 저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안사돈께서 홀로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고생하신 만큼 저렇게 잘 따라줘서 대견스럽습니다. 어머, 당연하죠. 제가 우리 이코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요즘 미디어에 의사라는 직업이 많이 노출돼서 그렇지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되기가 힘든 거죠. 주변에 가까운 의사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의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게 의사 되려고 하는 자식도 공부로 밤을 새워가며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의사 만들려고 뒷바라지하는 부모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다 우리 바깥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여자 혼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했겠어요. 내가 우리 이코가 의대 합격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결혼을 한다니까 내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지 아세요? 어차피 해야 하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의사 출신이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의사 며느리를 외쳤는데 자식놈이 부모 마음도 모르고. 에휴, 제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렴풋이나마 어느 정도 안사돈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 모자란 여식을 며느리로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저도 우리 이코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럼 애들 결혼 관련으로 말입니다. 그럼요. 우리 이코가 어떤 아이인데 당연히 잘해주셔야죠. 어디 가셨어도 사위가 의사라고 말해보세요. 푸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 다시 보고 얼마나 잘해주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 말 이어서 말하자면 솔직히 성희가 우리 이코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는 않아요. 성희가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하던데 그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솔직히 의사만 하겠나요? 성희 쟤도 우리 이코랑 결혼하게 되면 다들 의사 와이프로 인식을 하지 조그마한 사업 대표를 알아나 보겠어요? 사돈네 집안이 예전에 그런 일만 당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조금은 마음을 놓고 우리 이코를 보낼 텐데 그 혹시나 성희 일이 잘못되면 사돈네 가족분들이 모두 우리 이코만 쳐다보실 것 같아 제가 걱정이 되네요. 엄마, 성희 부모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인지 아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번에는 엄마가 너무 오버하셨어요. 아니, 나는 너를 보내는 게 아쉽다는 그런 말이지. 사돈 안 사돈, 혹시 제 말의 의도와 다르지 않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 이코 결혼 보내는 게 아쉽고 아깝다는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예비시모에게 한 소리를 하며 더는 실언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예비시모가 한 말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꽤나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 번째로 머리가 열리게 된 지점이에요.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선을 넘나들며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견례까지 하는 자리에서 결혼을 무효로 할 수는 없어서 참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애를 쓰면서 예비 시모를 말리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에 활화산처럼 터지려고 하는 제 화를 겨우 참고 있었죠. 남자친구의 중재로 부모님들께서는 겨우 결혼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혼 날짜는 사돈께서 정하신 다음에 애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지낼 집과 혼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애들은 자기들 힘으로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양쪽 집안 모두 출가할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첫째이다 보니 부모 마음으로서는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안사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알던 애들이 지들 좋아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무슨 소꿉장난 마냥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애들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 결혼을 진행하시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렇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니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아시다시피 의사 사위가 좀 대단합니까? 다른 집들은 정말 대단하게 혼수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돈과 제 사이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해서 제가 딱 기본만 받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자 사위 두면 키 3개 해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집에다가 차, 그리고 이코가 의사니까 개원까지. 그 당장의 형편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2개는 좀 저렴한 걸로 하더라도 우리 이코 몇 년 안에 원장 선생님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당장 큰돈 같이 보여도 나중에 돌아올 걸 생각하시면 절대 큰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원하면 사돈들께서도 사위 병원 이용하시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3개는 절대 못 물러나겠네요. 병원을 여는데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키 3개 줄 거 아니면 결혼을 물으라는 식의 예비시모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원장 선생님 소리가 좋았는지 남자친구가 예비시모 말에 동조를 하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뭐 저런 게 있나 싶어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황스러운 요구에 난감해하고 있으셨는데 갑자기 식당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노크하고 제 직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해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 사장님, 그 거래처에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 그 사장님께서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요. 그 실내 무릅쓰고 직접 찾아오게 됐습니다. 무슨 연락인데요? 그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잠시 밖으로 나오셔서 들으시죠. 급하게 들어온 직원의 표정은 심각했고 저도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서 곧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그 저희 해외 마켓에 입점 메일 보낸 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 메일에 답장 보낸 지 꽤 되었다고 하던데 지금 그쪽에서 우리 물건 입점시킨다고 물량 넣어달라고 했대요. 우리 측에서 묵묵부답이다 보니 거래처 통해서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물건 보내주고 서류 작업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장 직원들과 회사 직원들 모두 준비해 놓은 상황이고요. 사장님, 우리 이제 정말 된 거예요. 진짜 제대로 기회가 찾아왔다고요. 네? 정말이죠? 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닌 거죠? 우선 알았어요. 내가 여기 일 빨리 끝내고 회사로 들어갈게요. 공장장님이랑 직원들한테 고생 좀 해달라고 대신 전해줘요. 그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심각한 표정과 달리 직원의 입에서 듣게 되었던 말은 제가 바라던 해외 진출 소식이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던 일이었고 이번 물꼬만 잘 틀게 된다면
회사 성장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이었죠. 그런 소식을 막상 듣게 되니 현실인 걸 알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반쯤 얼이 빠진 상태로 다시 상견례 방으로 들어갔는데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어머머, 제 표정 좀 봐. 내 말이 맞나 보다. 제 회사 일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런 걸 걱정한 거라고. 사업한다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부도가 나면 알거지가 되잖아. 어쩜 쟤도 팔자가 자기 부모님들과 똑같다니? 이래서 사업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원래 보고 자라면서 노하우라는 걸 보고 배우는 건데 설레가 좋지 못하잖니. 내가 그래도 성이 제 마음이 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부모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뚝 떨어졌는데 왜 성공하지 않고 싶겠어. 우리 이코처럼 머리가 좋으면 사자 직업 하려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일확천금만 노리는 거지. 내가 안타깝다. 안타까워. 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왜 다 들리게 하는 건지 예비 시모가 이번에도 또 우리 부모님 앞에서 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더 이상은 제가 참을 수 없는 마지막 머리가 열리게 된 순간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 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들리게 계속해서 조잘조잘거리고 있는 예비 시모 얼굴에 저는 물컵에 있는 물을 던졌습니다.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제 이름만 부르고 얼어 있었어요. 내가 지금 결혼하려는 거지 상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코가 의사면 의사지. 뭐 어쩌라고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사람을 무시해요? 내가 정말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편해서 그러는 줄 알고 내가 이 상견례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되실 분들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해요? 우리 부모님이 이코가 의사라서 저와 결혼시키는 것 같아요? 당신처럼 그렇게 사람을 돈과 능력으로만 보고 집안 사람으로 들이는 것 같냐고요? 이 결혼했다간 내가 지금보다 더한 사고를 칠까봐 이 결혼 안 할 거예요. 겨우 의사 안 해되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이런 굴욕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어디서 자기 일 안 풀린 걸 가지고 어른한테 화를 풀고 있어? 뭐? 겨우 의사 안 해? 나도 지 부모랑 똑같이 사업 말아먹는 년한테 내 귀한 아들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아. 망하긴 뭘 망해요. 이제 우리 회사 해외 마켓에 입점되는데 아줌마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TV에 나와서 당신 아들이랑 비교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나랑 우리 부모님은 갈 테니 평생 그 귀한 아들 끼고 사세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데 누가 이 남자한테 결혼을 오려고 하겠어? 엄마 아빠 가자. 우리 시간만 버렸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나오는데 부모님께서는 제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성희야, 너 진짜 괜찮겠어?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됐어. 엄마도 아까 다 봤잖아. 저런 사람 밑에 있어봐. 내가 말라 죽지. 남자가 쟤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코한테도 완전히 실망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건 그렇고 나 바로 회사 들어가 봐야 해. 아, 그래? 아까 네 말 진짜야?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 응. 내가 메일을 매일 확인했는데 눌러놓고 확인을 안 했나 봐. 하마터면 좋은 기회 그냥 흘려버릴 뻔한 거 있지? 정말 다행이다. 그럼 엄마 아빠도 같이 회사에 들어가자. 아니야. 오늘 저 여자 때문에 힘들었잖아. 먹은 거 소화도 잘 안 됐을 텐데 먼저 들어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택시를 잡아드리고 저도 회사로 가려고 했죠. 근데 남자친구가 제가 가는 길을 막더라고요. 야, 김성희,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심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너 진짜 나랑 결혼 안 할 생각이야? 너도 똑같아. 아까 너네 엄마가 우리 집에 키 3개 해오라고 할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희죽희죽거리면서 웃고만 있더라? 왜? 원장 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냐? 그럼 너 원장 만들어주는 장인 장모 찾아. 너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완전 X니까. 이제 끝이야, 끝.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야, 거기 안 서? 너 진짜 의사 와이프 되는 기회 놓치려고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확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회사로 들어갔죠. 지금까지 참고 있던 걸 풀게 되어서 그런지 후회는 아주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연을 맺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렇게 시시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신경을 쓸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별의 부수적인 감정은 회사 일로 인해서 모두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전 직원들과 가족들의 바람과 같이 성공적인 해외 런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당장 해외에 관련된 부서를 신설해야 할 만큼 바빠지게 된 저는 제게 미련이 있어 연락이 오고 있는 이코를 당연히 무시하게 되었고 몇 달 동안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죠. 물론 사업의 끝이라는 건 없어 지금도 항상 관련 분야와 기술 발전을 공부하며 예전과 같이 일에 쫓겨 살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렸을 적 제가 다짐한 것처럼 부모님과 과거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코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다 최근에 만나서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최근에 동창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죠. 현재 저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을 보고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꽤나 잘난 사람이기는 하거든요. 누구처럼 속도 좁지 않고 돈으로 또 학력으로 신분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능력도 출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이코의 코를 아주 꽉 눌러버리려고요. 그날 이후 동창들에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저보다 훨씬 나은 여자를 만나 저에게 똑같이 복수를 해주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엄마를 두고도 가능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사연이 생긴다면 이곳 채널에 다시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